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공격은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이 자유진영의 복원을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한덕수, 그리고 친미 외교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라는 그 자체가. 반갑습니다. 김영민TV입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말이죠. 정치판이 여러 가지 셈법으로 참 다양합니다. 이준석의 역할을 띄우면서 이재명의 표를 갉아먹을 것이다 라면서 빅텐트 운운하고 있고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같이 믿기 어려운 건 대한민국 여론조사부터 언론이 참으로 공정하거나 신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금 막 떠들고 나오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들의 정치 장사판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똑똑하게 판단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좌파 진영에서 공격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 끝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좌파들은 말이죠. 진실에 화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 화를 돋구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한덕수 국무총리네요. 민주당도 그렇고요. 좌파 언론도 그렇고 심지어 보수 내부 일각에서도 집중 포화를 쏟아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한덕수인데요. 왜 하필 한덕수일까? 왜 지금 한덕수일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왜 지금 이 한덕수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요. 그냥 지금 대한민국의 통합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냥 막 아름답게 막 표현되는 그런 통합이 아니라 진짜 갈기갈기 찢긴 이 상황에서 다독이고 모으고 통합의 메시지를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덕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판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사생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안정시킨 유일한 구심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단단하게 자유동맹 외교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이 좌파리 진영에서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정직하고 너무 올곧고 너무 나라만 생각하니까 요거 또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제거 대상으로 픽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말이죠. 트럼프와 연결된다라는 이유를 또 하나 트집 잡아가지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일부 언론이 말이죠. 대선용으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다. 대통령병이다 라면서 조롱하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죠. 대한민국 자유진영의 최후의 보루로서 윤석열 정신을 잇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친중, 친북 세력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지금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언론의 움직임을 또 당한다라는 걸 보면 대한민국이 정상이 아닌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말이죠. 94%의 부동산 실거래 통계를 조작했습니다. 이재명은 말이죠.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은 1위에 뽑혔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아직까지 양산에 처박혀서 달에 비과세로 1,390만 원치 국민 세금 받아 처먹고요. 65명의 경호인들에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재명은 정가 사범 깔고요. 이 8개의 사건에 12개의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인데도 지금 대선 지지율이 1위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상 아니죠.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배불리고 있고 버젓이 걸어다니고 있다라는 게 대한민국은 지금 정상이 아닌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이죠. 국정 책임자로서 대미 외교를 하고 있지만 좌파리들은 그것마저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돌았죠. 이상한 거죠. 이게 본질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좌파들의 위선, 그리고 좌파들이 지금 무엇이 포인트인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왜곡된 선동 언론을 잊고 진실을 찾아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진실에 대한 투척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의 조작 정치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좌파는 언제나 국민을 속여왔습니다. 김대중이 선생님부터 그래왔다라는 것이죠. 부정할 수가 없는 팩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라고 귀를 닫고 있지만 진실이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이었습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라면서 뭐 그런 구호 뒤에 숨어가지고 온갖 뒤에서는 구린 짓을 다 했죠. 숫자 조작했고 언론도 조작했고 이거 안 되면 국민 탓으로 돌리고 관봉권 띠들은 돈다발 들고 다니면서 현금으로 사처 입은 옷이 몇 벌입니까? 178번. 장신구만 해도 200개가 넘어가지고 네티즌들이 다 살리지를 못했죠. 그런데 대통령 기록물로 30년 봉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사저로 돌아오고 난 뒤에 뭐 대통령 기록물 뒤지겠다라고 민주당이 또 움직였죠. 일단 그 국민 탓하고 나는 무조건 맞고 이런 게 좌파들의 위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서도 아마 그런 분들 많을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걸러야 하는 인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2023년 감사원 발표를 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토부 실거래가 통계 94%를 조작해가지고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은폐했다. 국민에게는 너희가 투기해서 집값을 올렸다라고 국민 탓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KBS, MBC입니다. 연합뉴스는 청와대 홍보 채널로 전락했고 조국 수사는 가짜뉴스, 울산시장 선거 개입은 음모론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 모든 조작과 선동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말이죠. 법을 가장 안 지킬 것 같은 인물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향한 보도는 실종됐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침묵했죠. 한덕수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연결설을 두고는 정치적 쇼다라고 프레임 작업하고 있습니다. 선동이 멈추지를 않습니다. 이 아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화염병 던지고 돌 던지고 프레임 작업하고 요거에 특화된 인물이죠. 땀 흘려 일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국민 세금에 빨대 꽂아서 자기들 배불리는 그 새끼 치는 것만 신경 쓰고 이런 못된 대가리들만 굴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선동이 멈추지 않고 조작은 진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짜 민심을 키워서 진짜 민심을 덮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민심이 드러나자 이제 가짜 민심 누구 중국 것들 들고 와서 합법화 시켰죠. 문재인 같은 경우는 이 중국 것들 들고 와서 국민 세금으로 도닥이고 보듬으면서 투표권을 줘가면서 가짜 민심으로 진짜 민심을 덮었습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딱 보니까요. 이 문재인을 넘어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걸림돌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왜? 본인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을 만나지 않았을까?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현재 이재명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보는데요. 이미 사법 장악했죠. 뭐 이재명이가 지금 장악 안 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입법도 장악했고 사법도 장악했고 마지막 행정부만 장악하면 되는 게임이죠. 대한민국 상권분립입니다. 사법부, 법원이죠. 입법부, 국회죠. 행정부, 대통령입니다. 그거 중에 지금 2개 장악했습니다. 헌재까지 40여기까지 꽂으면서 장악했고 대통령을 파면에까지 이르게 했죠. 온 세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대해서 중국이 개입했다. 그리고 부정의 세력들이 100% 있다. 다음 대선 6.3 대선은 부정선거가 99%가 있을 것이다. 까지도 경고하고 나선 마당에 하나 보지 않습니다. 나라 그냥 하나만 요 행정부 하나만 먹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 게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은 지금 문재인보다 멀리 보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걷어낼 건 확실하게 걷어낸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보복 정치를 보여주는 단 예가 아닐까라고 보는데요. 공수처 도입한다라고 했죠. 지금 가지고 있는 공수처 25명의 검사보다 2배 확장해서 보강하겠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주는 개들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사원을 입법부 제한으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죠. 그런데 감사원이 국가를 감사하는 기능을 다 맡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로 가겠다라고 내가 제일 대가리에서 나라 돌뿌리까지 관리하겠어. 김정은이가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군의 방첩사령부, 방첩기능 축소, 뭐 갈기갈기 찢는다라는 겁니다. 내부 안보, 간첩 때려잡는 것, 정보를 뭐 넘기는 것. 이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요. 방첩사 찢죠? 한미 동맹은 자연스럽게 와해가 됩니다. 안보, 이 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탈취가 가능한 이런 시스템에 미국이 대한민국과 정보를 공유할까? 안보를 공유할까? 동맹이 유지가 될까? 그냥 자연스럽게 박살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 상황을 지금 이재명이 준비하고 있는지를 아직 파악을 못했다라는 게 너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지금 좀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멀쩡한 사람이에요. 아니 좋은 대학교도 나왔어요. 대한민국에 뭐 S대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이제는 조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갱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썩을 대로 썩었구나. 조국과 이재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저는 세상 살면서 믿고 걸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나라를 가장 위험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실 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은 말이죠. 권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더 무서운 한 단계를 간다라는 거죠. 체제 해체 전조입니다. 여기서 걸림돌이 누구냐? 한덕수입니다. 정말 최후의 보루다라고 해서 저는 진짜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나오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취임식에 떴던 쌍무지개, 그 하나의 무지개가 윤석열이고 나머지 하나의 무지개가 한덕수 국무총리인 것 같습니다. 말을 하면서 참 눈물이 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 말이죠. 헌법에 따라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용한 리더십으로 동맹의 줄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로서 대한민국 체제 전환의 위기지만 잘 견뎌내 볼게라는 사인을 하면서 지금 사실 행보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이 지금 좌빨이 진영에게는 치명적인 거죠. 저 사람이 너무 강력한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너무 어이가 없겠지만 김민석이 1인 시입니다. 이 김민석 여러분들이 보시면 답 없는 사람이죠. 김민석이 트럼프와 통화를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서. 그리고 관세 협상은 대선용 장사다라고 합니다. 나라 없습니다. 이것들은. 대통령병 중증이다라고 합니다. 아니 지금 대통령이 지금 파면된 상황에서 직무대행으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분입니다. 니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니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켰잖아. 그것도 사기 탄핵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나라를 버티고 있는 자리에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트럼프와 협상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신뢰도를 그래도 낮추지 않기 위해서 그런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도라이인 거죠 사실.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람한테 국익을 지키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란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내란입니다. 이게 내란이다 라는 거죠. 잡아 죽이고 찢어 죽어도 모자랄 판에 국민들이 너무나 선동되어 있다라는 거죠. 진짜 진실을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요. 지금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마지막 버팀목입니다. 어찌 크게 보면요. 이 일본과 한국과 대만의 친미 노선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한덕수를 흔드는 세력은요. 그냥 한덕수를 뭐 내려앉히겠다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자체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슴이 조금 답답한데요. 여러분들 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가슴을 치시면서 대한민국의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정말 무지한 국민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식하면 귀신도 갈지도 못한다라고. 아무리 이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의 한 표 행사를 지켜서 정말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이를 나라 관타나모를 보내든 어디 뭐 보내든 예비 빵제비로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40일 조금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간절한 싸움이다라는 거죠. 지금 이게 뭐 이재명이다 한덕수다 이재명이다 이런 인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제의 전쟁이다라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한 공격은요.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이 자유진영의 복원을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트럼프와 연결되어 있는 한덕수, 그리고 친미 외교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 친중과 친북 아가리에 들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 세력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기 때문이죠. 문재인이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기무사 해체하고, 이재명은 이제 공수처를 뭐 2배로 키우고 공소청을 만든다잖아요. 검찰이 이제 말을 안 듣는 칼이니까 요거 부러뜨리겠다라고 해서 기소만 할 수 있는 공소청으로 만든다라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가 안보와 법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만의 정권을 세우면서 새 체제의 판을 짜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자유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선동에 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되는 거고 우리는 홍콩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윤 어게인을 외치는 건 계속 거듭 말씀드리는 게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이 자리로 올리자. 그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임이죠. 그러나 윤석열 정신을 잊지 말자라는 건 우리가 윤석열이 지키고자 했던 게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찾겠다는 싸움의 각오로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2030이 너무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우리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저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유우파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진실된 방송을 하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작은 포럼으로 이 정치의 무관여층이라든지 조금의 관심을 보이는 2030들과 함께 계속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요. 우리가 남은 그 40일 조금이 정말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나라를 주느냐, 정말 치열한 싸움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확장한다, 이런 개소리 하지 말라라는 거죠. 탄탄하게 좁게 그러나 강하게 가자라는 거죠. 2가지만 부탁드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통합이다 그런 메시지 굳이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을 제대로 뽑을 수 있도록 사전투표 제도 폐지와 수개표 가시면 됩니다. 대만식 수개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방법이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는 거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